아니 이거 뭘로 설득했냐고요. 그렇죠. 블랙록을 진짜 잘 받았고 다 잘 그냥 말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진짜 잘할게 이렇게 네. 설득한 거야? 아니면 야 이거 있잖아. 믿어봐. 이건 형님 한번 믿어주십시오. 니네 돈 될 거야 이건지 뭐 뭐예요? 마스가 모자를 만들어 갔다. 네. 좋아하는 젤리를 줬다. 하다못해 이런 사탕을 줬다. 협상, 실무적인 디테일이라도 그 얘기할 수 없는 건 그렇다고 네. 말씀해. 그럼 뭐 실무적인 디테일 설득한 논리 하나는 이거였어요. 네. 블랙락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 아니고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돈 거고. 벌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가진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연대가 될지를 생각했는데 네. 그쪽이 가진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랑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그 시장이 미국 서부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AI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허브를 구성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뭐 말레이시아, 뭐 타이완 여러 나라에 한 7, 8개 나라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건지 혹은 제가 설득한 것처럼 하나의 국가에 완전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이퍼스케일 가장 큰 형태의 하이퍼스케일러를 만들 건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고민을 당연히 했겠지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그냥 두세 배의 노력이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규제들, 거버넌스들, 협의들 이런 부분들 떨어지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한 개의 국가를 선택하는 게 집중한다. 굉장히 집중하는 게 좋았고 그게 굉장히 유리했고. 굉장히 유리했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과 뭐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비교했을 때 네.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지점들은 그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된다. 한국. 네. 그리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풀스택 회사들이 한국에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가 이제 정권 초반이잖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드라이브를 장기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블랙록이 원래 그냥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거 도장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걸 이제 선택을 할 설득해내신 거죠?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했죠.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의원님 저는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 건데 네.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죠. 블랙랑 설득하는 것보다 국내 설득하기 더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송배정망 만드는 것도 이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특별법 한 10개 발의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하나 있고 주민 수용성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네. 갈등 해소 어려워요. 능력이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블랙록이 들어와서 만들겠다라는 게 전력 인프라 이런 거는 네. 국가 인프라를 외국 자본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한전을 외국 자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홍전망을 외국 자본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나라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인프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인프라죠. 고속도로를 외국 자본이 깐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력망을 외국 자본이 깐다는 거 이건 괜찮냐? 전력을 그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부터 해서 그렇죠. 생산해서 송배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 수용성 어떻게 감당할 건지 심지어 되고 나도 외국 자본 들어오는 문제가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나쁜 얘기 잘 안 하려 그러는데 아니요. 그 태세전환 보시네. 저희가 그 부분들도 다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논의해 나가는 거봐요. 과정에 일단 아까부터- 다 같이 네. 국뽕은 깔고 가는 네, 거예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다 잘했습니다. 네, 다 깔고 가는 네,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제. 네, 지금 기자도 저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네. 풀어놓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그 저희가 무슨 얘기부터 하는데 소버린 AI 개념들이 네. 비슷해요. 우리 걸로 우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소버린 AI를 우리 데이터에 기반한 뭐 우리 문화에 기반한 뭔가를 만드는 걸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소버린 AI라는 건 AI와 뭐 에너지 생태계가 전환됐을 때 거기 말하는 소버린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거버넌스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AI와 에너지 전환에 실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수백 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진 공적 자본이라는 게 혹은 한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본들을 가지고 이 전환들을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네, 겪게 네, 될 거예요. 네, 위기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한정된 자본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저위험, 저수익,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본들과 연대를 하고 대신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들이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껴진 공적 자본과 한국에 있는 민간 자본들은 고위험이지만 한국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R&D를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글로벌 만약에 투자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고위험군에 한국이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는 부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보다 인프라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의사셨죠. 네. 그래서 환자한테 당신 6개월밖에 못 살면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예, 돌려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좋은 얘기부터 하시고 이제 결론에 가시는. 그러면 냉정하게 한국이라는 환자한테 얘기를 하면 네. 한국 장밋빛으로 AI를 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특히 지금 네. 조금 나아졌는데 네. 몇 개월 전 상황은 저는 굉장히 위험했고 거기에 서버린 AI를 더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네. 자본이 한국에서 2024년도에 투자한 한국의 모든 자본이 미국에서 AI 투자한 거의 90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비해서 수십 분의 1이고 네. 그리고 자본 말고 데이터 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가진 데이터는 굉장히 아키텍처 잘 설계해도 5,200만 명에 국한돼요. 네. 중국이 14억이고 구글 같은 데는 수십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앞서 있느냐. 기술도 터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에서 발전하는 속도도 자본과 데이터에 비례를 하는데 뭐 이 AI 전환 과정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저기 중국이나 미국은 페라리 타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수십조 이상의 자원을 내수 시장을 위한 소버린 AI에 투자한다. 바보 같은 저는 짓이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득을 어렵사리 이어왔었고 그리고 그 글로벌 전략 중에 네. 이제 데이터 문제 그리고 자본의 문제, 네. 기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선 자본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을 했고 뭐 데이터의 문제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연대체가 네. APEC에서 얘기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발표를 해 나가실 건데 네네. 다른 국가들과 연대체가 만들어진다고 네네네. 하면 데이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블랙록은 우리나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무슨 미래에셋 아니면 뭐 무슨 정부 아니면 뭐 어디 아주 또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업계가 궁금한 게 네. 그런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자 툴을 네.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살짝 나오는 얘기는 우리나라 관계된 모든 회사, 아까 전력이든 송배전이든 네. 재생이든 얘네들이 다 참여하는 하나의 펀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거를 다 들어가는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구상이 좀 그거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한국의 어떤 논의 체계, 컨소시엄 같은 게 형성되면 블랙락이 투자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합의가 끝나면. 네. 근데 국내 안에서 이 AI 전환 과정에 수많은 이해 당사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엮어서 우리가 한국은 AI 전환에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할 거고 이 생태계의 투자 비율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모델들이 형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맞춰 가지고 블랙락과 하고 있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랬을 때 초기에 너무 많은 바인딩을 만들어버리는 조건들을 형성하는 거는 이 AI 전환 속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속도에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전체적인 방향과 가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거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비나그룹에서 20조를 투자한 것 같이 그럼 초기 투자의 비율이 우리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공기가 기니 에너지 부분의 15조와 이게 3대 1의 비율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이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하나 더 달린 거는 AI 관련돼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협력 국가를 이 전환에 대한 협력 국가를 같이 동맹체를 결성하는지도 딸려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한국의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와 동맹으로 엮어진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건 한국에 투자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을 두거나 투자를 이끌어주는 게 큰 게 아니고 시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저는 블랙록과 같은 이제 글로벌 자본의 네트워크를 가진 곳에서 한국의 공적인 다른 정부들과 연결을 만들어낼 때 블랙록 같은 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 관련된 이제 시장의 오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해진 건 네. 없군요. 정해진 그 옵션들은 많은데 그 옵션들이 국내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밑그림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현재 있는 케이스로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생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전 펀드가 여기저기서 돈 구해 오면은 네. 오픈 AI가 그거 좀 사용하는 게 있고 거기에 엔비디아 GPU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운영 오라클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팀을 꾸려야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자금은 어떤 누가 여기서 뭘 지을 거며 여기에 누가 뭘 사올 거며 운영은 누가 할 거며 그러면 자금이 언제 얼마큼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럼 블랙록은 언제 얼마큼 돈을 넣어주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의원님 얘기는 블랙록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렇죠. 네. 거긴 돈 대주는 사람이고 네. 일하는 사람은 따로 그렇게 있어야 될 생각하시면 겁니다. 돼요. 블랙록이 전 어떻게 개념하냐면 하이퍼스케일 네트워커 같은 개념인 것 같고 네. 블랙록의 주요한 장점은 자본력도 있지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이라는 걸 구상해서 그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고 테마섹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 투자청도 들어가 있고 한쪽은 국부 펀드에 대한 자본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GPU를 공급할 수 있는 연결하고 다른 한은 테크 기업이라는 수요처를 연결해 놨습니다. 블랙록과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 그런 생태계 글로벌하게 구성되고 있는 AI 이제 인프라 생태계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자본의 연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주요 AI 전환 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네. 그 안에서 논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앞선 미래, 이게 다음 10년 안에 벌어질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절대 한국 안에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한국 안에 내수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우리나라의 생태계들을 네네. 그냥 베이스인 거고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블록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런 네, 좋은 네. 얘기를 왜 의원님이 하시게 된 거죠? 너 뭐 돼? 아니 이제 그 재밌는 얘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블랙록이랑 무슨 인연이 아는 있어. 사람 있어. 그래서 내가 실무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회장한테 보고 어떻게 돼서 대통령 방미할 때 그게 조인이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레디 핑크랑 호영오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뭐지? 대학교 때 옆에 기숙사에 침대에 있던 형님. 내가 너그 사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이전에 밥도 먹고 다 데가 했어. 핑크야, 핑크야. 글로벌 개발 관련해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시작은 20년 전에 국경 없는 사회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의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기 전에 네. 영국 맨체스터에서 글로벌 위기 관련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공적 리더십들이랑 연계가 있어요. 예. 그냥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이게 사실 세상이 굉장히 좁은 게 그렇게 전 세계 주요 리더십 그룹들이 굉장히 좁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제가 그 커뮤니티 안에 언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레리 핑크 회장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지금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같아요. 아하. 직접 알거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전달되고 직접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그게 인맥이 이제 중요하네. 그쪽도 다 인맥 가지고 하는 네. 거죠.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 가지고 하는 거라서 국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네, 그게 네. 주로 논의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